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남북 긴장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북한은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에 이어 남한을 최종 파괴할 것이라는 위험 섞인 발언을 하는 등 긴장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새 정부가 발표한 남북관계 정책, 즉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얼마큼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유화 혹은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배제하고 실질적 협의를 추진해 잃어버린 신뢰를 쌓아가자는 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 포럼에서 김영기 전 통일부 차관은 신뢰라는 키워드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일관적이며 지속적인 정책, 그리고 인내가 새 정부 대북 정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도 남북관계 긴장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에서 자칫 성급하게 북한을 자극하거나 강경기조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김 전 차관은 조언했습니다. 군사적 충돌, 또 상호 비방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제어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북한과의 개선 의지를 직접 보여야 하며 다각적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습니다. 아직까지 핵 문제 등 다양한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북 양자 간의 접근이 아닌 국제사회와 협의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남북 간의 모든 현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치고 나가야지 어느 것부터 하자라든지 어느 것은 안 된다든지 이런 자동막을 스스로 칠 필요는 없다. 한편 통일연구원 허문영 박사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논의하기 전 남북관계의 본질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박사는 북한의 핵 문제는 현상의 문제이지 본질적 문제는 아니라며 분단 이후 지금까지 남북 문제의 본질적 목표는 통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 문제를 봐야지 남북 관계를 보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에 대북 정책만 있었지 통일 정책은 없었다. 북한과의 신뢰 쌓기에 주력하겠다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긴장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 프로세스가 정책 차원을 넘어 통일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남북 관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대기업의 행위 규제에만 맞춰져 있어 장기적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경제개혁연구소 위평양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점진적 경제 개선과 안정적인 성장을 경제정책 기조로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 박 당선인은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들의 지위 남용에 대한 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문제 등 민생 경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민주화 정책의 초점이 행위 규제에만 맞춰져 있어 장기적으로 재벌과 대기업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규제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 연구위원은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사회와 야당이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관리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 이 같은 정부의 태도가 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을 통해 아베 신조 총리가 한일 관계를 대국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시마지리 아이코 내각부 정무관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이 독도를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무관 파견이 한일 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나 강요들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 사흘 뒤에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초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면서 차관급 정무관을 보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스오 대표도 정무관 파견에 대해 한국이나 주변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중 40.7%는 2주 이상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노년의 외로움이 원인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할머니들의 우울증 치료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범죄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2월 하순이 무색할 정도의 강추위였지만 어김없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초중고생부터 일본에서 온 여성 그리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까지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을 향해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수요 시위에도 기론옥, 김복동,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함께했습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235명, 이 중 59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80대 중반을 넘긴 고령들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는 최근 전국을 다니며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SNS에 할머니들과의 나눈 이야기와 사진도 남겨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방문을 하면 손을 이렇게 딱 잡고 놔주질 않아요. 더 있어달라는 얘기죠. 근데 저희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경상도에서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되다 보니까 저희도 하룻밤을 같이 자줄 수도 없어요, 할머니들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1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 할머니 중 2주 이상 우울증을 경험한 비율은 40.7%나 됐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 여성 노인의 9.2%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위안부 활동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수시로 방문을 해서 이제 위로를 하게 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정서적 그 활동 지원하는 차원에서 나들이라든지 아니면 취미생활이라든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우울증 경험이 높은 것은 가족을 만나지 못하거나 자녀가 없는 데서 오는 외로움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무엇보다 일본군으로부터 받았던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가진 우울증이 비극적 역사로 인한 피해에서 비롯된 만큼 제도적인 치료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보상 차원이나 NGO 활동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지 그냥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저희들 NGO들이 그 역할을 해오긴 했지만 NGO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어요. 일본군 피해 할머니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의 가슴속 깊이 맺힌 한, 즉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할머니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명예회복 등의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올 6월부터는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편돼 할머니들의 마음의 짐도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강제 철거로 인한 갈등을 막기 위해 사전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협의체는 정비사업장별로 조합장과 조합임원 2인 이상,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난 사업장의 경우 이달 말까지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협의체는 관리처분 인가 시점부터 이주 완료 시까지 거주자 이주와 관련해 최소 5회 이상의 대화를 가져야 하며 합의되지 않으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서울시는 사업협의체 구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처분 인가 신청서 제출 전 사전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조건부 인가 처리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강제 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겨울철 철거 제한, 사전협의체 구성, 운영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탈북민의 상당수가 북한의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들의 경험과 지식, 네트워크는 북한 선교를 위한 귀중한 자원이라는 설명입니다. 대북 선교단체 서울 USA의 대표이사 에릭 폴리 목사는 북한에서 3대째 신앙생활을 해온 지하교회 후손의 증언집을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폴리 목사는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민 80%가 직간접적으로 북한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탈북민들이 가진 북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살리면서 선교적 훈련을 병행할 수 있다면 북한 선교의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폴리 목사는 믿음의 세대들, 북한 지하교인의 후손들이란 책을 소개하며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의 실상을 언급했습니다. 교인 수십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드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수를 영접한 교인의 경우도 자녀들이 15세가 되기 전까진 안전상의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폴리 목사는 책을 통해 북한 지하교회의 역사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선교 방안을 모색하고 핍박받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년 동안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에서 정부군의 지대지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33명이 사망했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후 시리아 반정부군이 점령한 시리아 북부 도시 알레포에 지대지 미사일이 발사됐으며 이로 인해 건물 여러 채가 무너져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4명은 어린이, 5명은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무너진 건물 안에 아직도 많은 사람이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측소는 비디오 분석 결과 항공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부군이 지대지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대통령궁 근처에서는 2발의 박격포탄이 폭발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궁 안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요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설계 수명을 넘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변호사회는 부산 시민 97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항고심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던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중단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는 염정식 장로와 김충식 목사가 감리교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 선거 실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정의평화 교육 시리즈 2권 시장의 평화, 나의 평화를 출간했습니다. 책은 잘못된 부의 축적, 폭력적인 시장 구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기독교인의 역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9기 어웨이크닝 예배자 학교가 오는 4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부산 글로벌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천관웅, 강명식, 민호기 등 CCM 사역자들이 강사로 나서 예배와 찬양의 의미, 예배자의 삶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며 조별 모임과 조별 과제도 병행됩니다. 날씨입니다. 뚝 떨어졌던 기온은 다행히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평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으면서 낮 기온이 5도 안팎을 유지하겠는데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겠고 중부 서해안 지방에는 아침 사이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구 영하 4도, 춘천 영하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광주 6도, 부산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안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과 전라북도에 눈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경기 북부, 강원도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